예, 오늘의 아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블룸버그 테크의 기사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한 내용이고, 제 의견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슈퍼사이클이 확인됐죠.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모리는 하나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HBM 수요, GPU 서버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생각은 이번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27년 이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단순히 내년까지 좋다는 게 아니고 최소 2, 3년 이상의 수요 가시성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경영진이 이 말을 하려면 고객사들의 장기 발주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공장 짓는 결정도 이 가시성이 기반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27년 이후까지라는 표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메모리라는 이유인데요. 애플이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이패드, 맥, 애플 TV, 비전 프로가 대상이고 아이폰은 빠졌습니다. 공식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및 저장 장치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엄청난데 과거 IT 산업은 기술 발전, 제품 가격 하락이 공식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싸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메모리 부족, 부품 가격 상승, 원제품 가격 상승 이런 지금 방향으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애플이 메모리 가격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건 AI 인프라 투자의 비용이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메모리를 싹쓸이 하면서 소비자 제품이 들어갈 메모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제외됐지만 그게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다음은 AI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의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디플레이션 요인이었어요. 반도체가 싸지고 인터넷이 유통비용을 낮추고 자동화가 인건비를 줄이고. 근데 지금은 AI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데이터 센터 건설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은 연준 입장에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AI 관련 투자는 금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금리가 0.25% 오른다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일까? 그건 아닐 것 같고 AI가 만드는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인 금리 정책으로 사실 잡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연준 워시 의장이 좀 딜레마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퀄컴의 야심, 데이터 센터로 간다. 퀄컴이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7년 AI 데이터 센터 매출 50억 달러, 29년 150억 달러, 그리고 비스마트폰 사업 전체 매출 4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CPU 공급하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I 가속기를 만들고 저전력 아키텍처를 무기로 쓴다. CEO가 강조한 말이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다. 제 생각은 퀄컴이 이 전력이 맞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가 심화될수록 저전력 칩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가까운 스마트폰 같은 저전력 설계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27년에 50억 달러 매출을 내려면 지금 당장 고객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고객사들이 이미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어디냐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엄 중에 선택하고 있거든요. 퀄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얼마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최대 병목은 메모리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이 인상적인데, 과거에는 메모리 계약이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2030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는 고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우려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거고, 디램 가격이 올해만 200에서 300% 상승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2030년까지 선 계약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강세가 아니라 고객들이 이 공급 부족은 단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기 계약 덕분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수요 가시성이 생겨서 대규모 증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장기 계약이 나중에 수요 예측 실패로 이어지면 공급 과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인데요. 그 AI 투자 수익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26년 1분기 기준 중국 제외 글로벌 AI 매출이 약 250억 달러고 AI 인프라 감가상각 비용이 약 210억 달러라고 합니다. AI 서비스 매출이 AI 인프라 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비판론자들 핵심 주장이 AI에 돈을 쏟아붓는데 수익 언제 나오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인 거예요. 제 생각은 이 숫자가 이번 뉴스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250억 대 210억. 격차가 크진 않지만 방향이 중요하죠. AI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숫자로 확인된 거고, 이 격차가 앞으로 벌어질수록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줄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지속 용분이 강해집니다. 이 숫자를 앞으로 계속 트래킹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고 AI는 인터넷보다 3배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기사인데요. AI 매출 성장 속도가 인터넷 초기, 스마트폰 초기보다 약 3배 정도 빠르다. 현재 AI 산업 성장률이 약 200% 수준을 유지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빠른 기술 확산 중 두 가지였죠. 근데 그거보다 3배 더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저효과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성장률이 툭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200% 성장이 150% 100%대로 성장으로 내려가면 마치 AI 성장이 둔하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실제 산업 위축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성숙화인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고 투자자들한테.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구글이 핵심 AI 인재가 엔트로피로 이직했다는 얘기인데, 구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제미나이의 핵심 개발자인 조나스 아들러와 알렉산더 프레첼이 엔트로피로 이직했습니다. AI 코딩과 사전학습 분야 담당자들입니다. 제 생각은 인재 이동은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엔트로피로 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엔트로픽의 기술 가능성을 구글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신호고, 구글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 유출이 단기적으로 제미나이 경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 AI 스타트업으로 이직 이동을 이전에도 있었고, 한두 명이 회사 전체 경쟁력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런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하면 구글 AI 부서의 문화와 보상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AI 새로운 리스크 전력과 일자리인데요. AI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증가로 전기 요금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고,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제한과 세제 혜택 축소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AI 산업의 가장 큰 외부 리스크라고 봅니다. 기술적 리스크나 수요 리스크는 업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전력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사실 사회적 정치적 이슈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는 지자체가 늘어나거나 빅테크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거나 AI 규제 입법이 나오면 성장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결국은 기술 산업은 결국 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오늘 얘기한 9가지에는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AI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비용을 만들고 있다. 마이크론 실적이 보여주는 건 수요의 강건함입니다. 애플 가격의 인상이 보여주는 건 그 수요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AI 매출이 AI 인프라 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건 희망이자, 근데 전력 부족이나 인재 이탈, 사회적 반발은 이 성장에 제동을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인데, 제 생각도 비슷하고요. AI 산업은 지금 근데 가장 흥미로운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AI는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작이고, 동시에 성장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투자의 성패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